오늘 할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에 연장선으로 연결해서 아주 조금만 진도 나갈 거고요. 절대값 이야기 조금만 더 풀이 방법 중심으로 그래프 그리는 건데 조금 특이한 형태로 그리는 거 이야기랑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정의된 특별한 형태의 함수들 그거를 그 부등식으로 푸는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라서 그냥 보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과제 해온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부등식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제 2차 부등식하고 2차 연립 부등식 뭐 이런 거 하는데 문제 푸는 방법도 오늘 아니고 내일 이야기할 거고요. 왜 그런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건데 왜도 알고 문제 풀이 방법도 알고 사실은 다 하셔야 돼요. 한 개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측면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처음 보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처음 보는 것들을 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은 이번에 유제가 숙제로 나갔었어요. 유제부터 볼게요. 유제 14-2번입니다. 14-2번 보시면 문제 빼기만 할게요. A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고 B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a-3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2a-3b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2a 더하기 마이너스 3b로 생각해서 덧셈이면 작은 애들의 합보단 클 거고 큰 애들의 합보단 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2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2a는 하나, 둘, 셋에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와 0 사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는 여기에 마3을 곱하는데 그럼 부등호 바뀌죠? 부등호 바뀌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셔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마3을 곱하면 마이너스 3b의 범위는 마이너스 12가 왼쪽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마이너스 3b라고 생각을 해서 둘을 정리를 한다면요. 둘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애들의 합보다는 클 거고요. 큰 애들의 합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리고 등호 있냐 없냐 판단을 하실 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요. 그냥 없는 거죠. 등호 있으면 둘 다 있어야 되는 구조니까. 여기도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은 여기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14-4번입니다. 14-4번에 두 개 다 해보죠. 자, 보시면 가운데가 2x-1이고요. 4-6-x 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 끝이 상수로 되어 있는 구조라면 뭐 연속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셔도 되는데 x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나눠서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풀 거고요. 첫 번째 4 한 대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x 한 다음에 2x 마이너스 1 해서 x의 범위 할 거니까요. 요거 넘기면 좋겠네요. x는 크다.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됐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걸로 요 두 친구로 하면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2x 됩니다. 왼쪽으로 넘기죠. 그럼 4x 하고 8이네요. x는 얼마?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사이 아니에요. 문제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2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2보다는 작다죠. 그래서 겹치는 범위 여기인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게 답이 됩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보죠. 두 번째 거 2x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플러스 3, 3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5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첫 번째 2x 플러스 3, 3 마이너스 2x 넘기면 4x가 0보다 작다.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보죠. 요거 하면 두 번째 3-2x, 5-2x예요. 아이고, 그럼 넘기면 0x가 되죠. 원래 0인데 뭐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0x로 적었어요. 0은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이건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이에요.
그럼 2보다 작다가 늘 성립하죠. 0은 2보다 작은 게 늘 성립하니까.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이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모든 실수가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실수와 0보다 작은 거요. 0보다 작은 거 모든 실수는 이만큼이죠. 이 둘의 겹치는 범위는 여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이보다 작다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0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근이 없는 거예요. 불능입니다. 그럼 근이 없는 거랑 얘의 겹치는 범위는 없는 거죠. 이럴 땐 근이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특이한 형태였어요. 됐고요. 다음은 14-6번입니다. 절대값.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긴 할 건데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풀이는 안 해드리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했어요. 절대값 안에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풀어라. 그게 절대값 문제의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세 개 다 역시 해볼게요. 절대값 x-1, 2x-5. 자, 이렇게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틀려요. 앞에 잠깐 볼까요? 하던 거 잠깐 멈추시고 이거 보시고 절대값 x-1 한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거 있는 걸 2x-5와 2x-5의 음수배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푸신 분들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건 여기가 상수일 때만이에요. 그리고 이번 부등식 할 때는 이야기 안 드렸지만 사실은 절대값 x-1이 부등호 말고 등호로 상수 이런 구조라면 요걸 절대값 x-1은 이 상수에 뿔말을 붙인 거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지만 바깥에 x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절대값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이렇게 하셨다면 틀려요. 우연히 맞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시려면 바깥에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건 절대값을 벗겨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x-1이죠. 그러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현재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1, 2x-5가 되고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 근을 구하는 거고요. 역시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 근을 구한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정리해 볼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뭐보다 4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1, 여기 4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하에 4보다 크다니까 둘의 겹치는 범위 여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최종 답은 x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x에 4보다 큰 수가 들어오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5 넣어볼까요? 5 넣으면 좌변 얼마예요? 4죠. 5 넣으면 좌변 얼마예요? 5죠. 만족하게 되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큰 수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1 넣어볼까요? 2 넣어보죠. 2 넣어보면 얼마 되는 거예요? 1하고 2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안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 x가 1보다 작을 땐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면 3x 되겠네요. 플러스 5 플러스니까 6이 되겠죠? 그럼 x가 뭐보다?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해보시면 x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만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식이 저렇게 변하고 저 식을 정리했더니 2보다 커야 된다고요. 둘의 겹치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범위 없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얘랑 얘 겹치는 범위 찾는 거 아니에요. 1보다 크다는 가정하고 1보다 작다는 가정 이야기가 두 개 나눠진 겁니다.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에
또는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또는 이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근이 없으니까요. 최종 답은 x는 4보다 큰 수가 들어왔을 때만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교집합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를 나눠서 푼 겁니다. 케이스 두 개로.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것도 보죠.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번엔 x 플러스 1의 절대값하고 3부터 7 사이에요. 자, 여기요. 이것도 나눠서 이렇게랑 이렇게로 우선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절대값 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 플러스 1이 7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 수 있고요. 여기서는 요일이 일어나고 동시에 요일도 일어나야 되니까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됐죠? 여기 왜 절대값 없니? 자, 그럼 이것도 원래는 절대값을 벗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절대값의 결과물이 3보다 크다는 건 절대값 친구들이 그 실수 말고 정수로만 이야기하면 뭐 4, 5, 6, 7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에 있는 건 4, 5, 6, 7이어도 되는데 마4, 마5, 마6, 마7이어도 되겠죠. 이게 바깥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상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 있는 친구가 3보다 커도 돼요. 그래서 4, 5, 6, 7이 나와도 되는데 안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3, 이 친구의 음수배한 것보다 작아서 마4, 마5, 마6, 마7이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 다 되는데 그중에 정수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또는 이거가 되는 거고요. 이거 정리하면 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를 그려보면 여기 왜 바꿔서 적냐? 마이너스 2랑 4 여기 있죠. 마이너스 4랑 2 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영역이에요. 됐죠? 2번 영역 해보죠. 2번 영역 해본다면 이것도 역시 바깥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냐면 상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는다면 x 플러스 1이 6, 5, 4 이런 것도 되고요. 마6, 마5, 마4여도 안에 있는 친구가 7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x 플러스 1이 뭐보다는 7보다는 작은 친구들인데 마이너스 7보다는 큰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벗겨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1번은 벗겨서 풀었고요. 2번은 바깥이 상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사실상 대입해서 푸는 거죠. 대입해서 푸는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의 1을 빼서 x는 마이너스 8과 6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는 이거였어요.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8. 마4가 여기 있으면 마8은 여기 있겠죠? 2가 여기 있으면 6은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마8과 6의 사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2번 영역이고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겹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마8과 마4 사이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x는 2와 6 사이도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수 중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저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마5 정도 집어넣어도 됩니다. 마5 집어넣으면 마4고 절대값이 4. 4면 3과 7 사이수가 되는 거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바깥이 상수라면 그리고 크다 작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문제 풀어드리는 것도 적으라고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풀었어도 다른 풀이 혹은 같은 풀이어도 한 번씩 적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적으시고요. 마지막 거는 조금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 자, 유제 14-6번의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선생님이 시끄러워 그랬더니 네 그러고 계속 떠들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시끄럽다는 건 작게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 아니 말고요. 아니 말고. 왜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그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요. 쉬는 시간에. 가오 부리는 걸 왜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짜증을 냅니까? 쉬는 시간에 얘기해요. 현우야,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알겠지? 쉬는 시간에 하세요. 자, 3 플러스 1의 절대값 3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6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이따가 좀 다르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들 얘 그리고 얘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거의 변수도 x고 이거의 변수도 x니까 사실 한 개 변수인 x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정석적으로 쓰면요. x 플러스 1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친구 자리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3 마이너스 x의 절대값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면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면 이 친구는 절대값을 벗으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아직도 이 식에서는 절대값이 있죠?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3-x죠. 그럼 3-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다시 나누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 경우에서 3-x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냐?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된다면 최종식은 x 플러스 1 더하기 3-x가 6보다 크다. 갖다가 나왔어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3-x가 0보다 작다라고 된다면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고 3-x가 6보다 크다. 이게 되는 겁니다. 요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3-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여기는 앞에 그대로 나온 거에 얘는 양수니까 지금 3-x하고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3-x가 0보다 작다면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원래는 총 4개의 구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몇 개의 영역들이 겹칩니다.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요 밑에. 그럼 결국 여기 마이너스 1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로 나뉘거든요. 편의상 이쪽을 1번, 이쪽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 영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2번 영역은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상에서 여기요. 이 친구를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 중에서 얘는 X가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X가 3보다 크다죠. 넘겨보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면 여기쯤 3이 있죠? 자, 그러면 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스몰 a. 그 다음에 3보다 크다가 b예요. 그럼 여기 겹치는 건 굳이 이러면서 이런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그냥 x가 3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면서 여기야 라는 건 결국 이거잖아요. 그림상.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은 걸 찾으니까 여기가 겹쳐버리죠. 그럼 이번에 여기는 간단히 x가 뭐랑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해본다면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이 친구도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C고요. 3보다 크다가 D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야기는 2번이라는 가정하에 여기에 해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어떻게 3보다 크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인데 어떻게 3보다 크겠어요? 그럼 사실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는 이 그림에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x가 3보다도 작아야 돼. 그러면 겹치는 범위 찾으면 여기만 겹치겠죠?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4개의 영역인데 그림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시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3개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결국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번 나누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얘를 양음으로 만드는 게 누구였죠? 얘를 양음으로 만드는 기준이 되는 x값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에 얘를 양음으로 만드는 기준값이 누구였냐면 3이었습니다. 즉 저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값 안에가 양음으로 나누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게 몇 개까지 나오냐면 3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값이. 그럼 그냥 일일이 나누면 8개 영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로 생각해서 나누면 4개 영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각 영역을 나눠주시고요. 원래 등호는 양수일 때만 붙이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음수일 때 붙여도 0의 음수배도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서요. 등호는 본인이 넣어주고 싶은데 아무 데나 넣어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영역은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세 번째 영역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아무 쪽에나 붙이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답에 x가 마이너스 1로 있고 x가 4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을 건데 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영역만 나눠서 뭘 했냐면 절대값만 벗긴 겁니다. 이제 절대값 벗긴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답을 구해야죠. 자, 여기에 의해서 식이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이에요, 음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음수예요. 그럼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요 안에 있는 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 이제 찾으시면 돼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4 넘어가면 2. 그래서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예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근을 구했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영역에 해당하는 근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면 여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 겁니다. 0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요. 0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대로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을 벗으면서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u. 그러면 요거 하면 0x. 그 다음에 2고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0x는 4가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없죠.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근이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3보다 커요. 여기에 3보다 큰 수를 집어넣는다면 이거 양이에요? 양이죠. 이거 양이 음이에요? 음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음수니까 음수배를 달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역시 정리하면 x, x니까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사인데 넘어가면 4라서 10. 그럼 x는 뭐보다? 5보다 크다가 되죠. 뭐 가정하에요? 3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5보다 큰 겁니다. 그럼 이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3 있고 여기 5 있는데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5보다 큰 거니까 겹치는 거 여기죠. 그럼 x는 5보다 큰 거. 답이 이상한데? 아이씨, 지난번부터 왜 이렇게 계산을 틀립니까? 민망하게. 완전 틀렸는데요? 3-x, x 플러스 1, 6. 맞는데? 마일하고 3 맞고요. 마일보다 작으면 음수 달고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로 적었네. 여기 마이너스 1로 적었네요. 플러스 1이죠? 여기 다 플러스인데 여기 다 플러스인데 다 틀렸네요, 계산이. 다시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요. 쉿 했더니 네 그래놓고서는 왜 하는 거 아니면 혼자서 찔려가지고. 그런 거 수업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니까 쉬는 시간에 여기 선생님이 추임새 넣지 말랬죠. 두 분 조용히 하세요. 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시킬 거예요 또.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일 3이니까 2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아유. 자,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됐죠? 아유, 미안해요. 완전 틀렸네요.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계산해야 돼요. 0x고 4니까 이거는 4가 아니고 2. 똑같네요. 그러면 0x는 2보다 크다인데 x의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이니까요. 0이 2보다 큰 건 없죠? 이거에 해당하는 그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네요. 2x 마이너스 2고요. 예, 마이너스 1을 넘깁시다. 그럼 8 될 거예요. 그러면 4보다 크다. 아까 한 것처럼 여기 3 있고 여기 4 있는데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보다 크다니까 여기라서 최종 답 이거는 x는 4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원래는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데 뭘로 나눈다고요? 얘를 로 만드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쓰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요거에 관련된 서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따가 조금 더 빨리 푸는 혹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방법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식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식 써서 문제 풀고 이런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한 문제만 풀어드릴 거예요. 324번 보겠습니다. 324. 네, 24번이요. 324번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333번이군요. 선생님이 왜? 아니네. 이번에 그럼 하나 하는 게 아니고 3개 해야 되네. 개빨리 해야겠네요. 자, 333번 보겠습니다. 333번. x가 13579래요. 그러면 우리 x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요 5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거 못 들어와요. 이 같은 거 못 들어오고요. 음수도 못 들어오고요. x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유일하게 1, 3, 5, 7, 9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럼 A, x가 2보다 크다죠. 보다 큰데 들어올 수 있는 x값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실제 A에 해당할 수 있는 값은 x값이 3일 때랑 5일 때랑 7일 때랑 9 이렇게 4개라고요. 이걸 만족하는 x의 부등식의 근은 4개인 거예요. 범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나왔냐면 b는 x-5가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정리하면 x가 2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주어진 이 친구 아니네요. 8보다 작다라는 거죠. 8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주어진 이 친구들 중에 8보다 작은 x는 1, 3, 5, 7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근은 이 4개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1, 3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해석합니다. B와 C의 공통해래요. B와 C의 공통해. 겹치는 범위는 1, 3을 말하는 거죠. 1, 3은 A의 해이다. 틀렸네요. 1, 3을 A에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는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C의 해는 1, 3은 A의 해와 B의 해의 공통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처럼 여기 1이 여기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등식 B에서 C를 제외한 수, B에서 C를 제외한 수래요. 그럼 여기서는 5, 7을 말하는 거죠. 5, 7은 부등식 A의 해다. 맞네요. 5, 7은 A의 해 맞잖아요. 그렇죠? 네,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5를 집어넣으면 만족하잖아요. 7 집어넣어도 만족하죠. 됐고요. A, B, C의 공통해는 존재한다. 존재하네요. A, B, C의 공통으로 3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A와 C의 공통해는 3, 5, 7을 말하는 거죠. B의 해이다 아니죠. 7이 B의 해가 아니죠. 5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범위로 나왔는데 저렇게 점으로 표현해서 몇 개, 얼마다 표현할 수 있으면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됐고요. 336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오늘 종료해야겠네요. 자, 336번 보시면 연립 부등식의 해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2ax-b,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선 동류항 정리할게요. 그럼 x하고 2b, ax, 2b가 되고요. x는 a분의 2b인데 a랑 b 중에래. a가 양인지 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a로 나눈 거잖아요.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현재 분호 방향은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원래는 a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부등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냅둘 거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2cx 플러스 2d 크거나 같다 3cx 마이너스 d예요.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cx 한 다음에 마이너스 3d예요. 그럼 x는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3d가 되는데 양변을 뭘로 나눴냐면 마이너스 c로 나눴죠? 마이너스 c가 양인지 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등호의 방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c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 해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되어 있든 식으로 되어 있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결국 근은 x는 마이너스 3보단 큰데 4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근인 거잖아요. 이건 식으로 써서 이건 수직선상에 표현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럼 힌트가 뭐가 되냐면 이 등호가 됩니다. 이 부등호의 방향이 A의 양음에 따라 바뀐다고 해도 등호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인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예에 의해서 온 거겠네요.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예에 의해서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예에 의해서 온 거고요. 그럼 x가 마3보다 크다는 예에 의해서 온 거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있거나 둘 다 등호가 없으면 케이스를 다 나누셔야 돼요. 얘가 이거고 이거인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부등호의 방향이 변했네요. 무슨 소리예요? A가 음수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A 음수여서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 거고요. A분의 마이너스 2B가 마3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2B가 마3이 되면 되겠습니다. A는 음수인데요. 이거를 알아냈고요. 두 번째, 얘도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변했어요.
그럼 누가 음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C가 음수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C로 양변을 나눈 거니까요. 그럼 그 이야기는 C가 양수라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C가 음수니까요. 자, 그리고 요게 마사여야 된다.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3D가 마사가 아니고 4죠. 4가 되면서 C는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인데 음수분의 땡땡땡 했는데 마삼이 나온 거 보니까 위에 있는 수가 뭐여야 되냐면 양수여야 됩니다. 음수분의 양수여야 음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B가 양수라면 B는 음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C 양수예요. 그럼 지금 마니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수분의 땡땡땡 했는데 양수가 나오려면 D도 양수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디요? 그렇네요. 그냥 입이네요. 그냥 입이에요. 미안해요.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A가 음수였죠? A가 음수였는데 음수분의 땡땡땡 했는데 음수가 나오려면 이 B가 양수여야겠네요. 그럼 B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어요. 문제에 있는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에 겹치는 범위 찾으시면 되는데 A 음수니까 양변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 변한다는 거. C가 양수니까 양변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는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339번 보기만 할게요. 이거 339번 우리 선생님이 풀어드리기도 했었고 투데이에서도 나왔던 문제였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식이 결국 A가 없는 고정된 값이 나옵니다. 고정된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A 값에 따라 변하거든요. 요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미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A부터 A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이게 앞에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0 더하기 A부터 0 마이너스 A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0이 생략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0 더하기 A는 무슨 뜻이냐면 0에서부터 A만큼 A는 얼마인지 몰라요. A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적는 거죠. 그럼 0-A는 뭐냐면 똑같은 길이만큼 0에서 왼쪽으로 간 겁니다. A만큼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의 값이 커지죠? 그럼 이 폭이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0을 중심으로 A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간 이런 친구죠. 그럼 A 값이 커지면 폭이 늘어나고 A 값이 작아지면 폭이 좁아져요. 그럼 A 값에 따라 폭이 늘어나고 좁아지면서 이 범위랑 문제의 위에 있는 친구의 범위랑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요거 비슷한 거 본 기억 있습니까? 0-A랑 0 더하기 A. 이런 거 봤던 기억나요? 이런 거 봤었던 기억납니까? 이건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설명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같으면 무슨 뜻이죠? 3에서 A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의 Y값과 3에서 A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Y값이 같다.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A는 모든 실수다. 왜요? 아니요. 그렇게 생겼다고요. 늘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 함수는 이게 성립한다고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건 알아놓자고 분명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설명도 이런 식으로 드렸고. 이거 뭐였나요? 아니에요. 방정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현우 알고 있다고요? 뭔데요? 말해줘요. 뭔데요? 괜찮아. 이거 뭐라고 그랬었어요?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Y, X. 3이요. X는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만 푸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복습하세요. 네. 이런 내용들 한 번엔 안 되지만 이걸 보고
전혀 아무것도 못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가 1 더하기 x는 f5-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좌우 대칭이란 뜻인데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생님이 구하는 방법도 이야기 드렸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이래.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는 건 요 앞에 미지수의 요 부호가 반대일 때라고 했었어요. 그럼 좌우가 대칭이라고. 외우는 방법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전혀 하지 않네요. 그래서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때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부등식에 적용을 한다면 사실 얘는 0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1-ax 1 더하기 a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끝입니다. 1-a랑 1 더하기 a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x의 범위가 1-a와 1 더하기 a 사이에 있다. 맞아요. 1을 중심으로 a 값이 커지면 더 늘어나고 a 값이 작아지면 더 줄어드는 구조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겹치는 범위가 없다인데 위에 있는 식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랑 4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러면 1을 중심으로 여기는 2칸 떨어졌는데 여기는 3칸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만나기 시작하면 여기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가 만나면 여긴 무조건 만납니다.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요. 3칸 떨어진 데서도 만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2칸 떨어진 데서 여기서 이만큼을 만나죠.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따질 필요 없이 여기서만 안 만난다면 여긴 절대 만나지 않겠죠. 이런 내용들을 쓸 때 하는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넋이 나가셨는데요. 자, 9시 55분이고요. 10시 5분까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절대값 이야기 다시 한 번만 더 하고요. 절대값을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특이한 형태의 부등식 문제 요거 풀도록 할 거고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그러면 수업에 관계없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쉬는 시간에 하세요. 쉬는 시간에. 그런 식의 말하지 말라고 방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요. 한 번만 더 죄송할 듯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거예요. 네. 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방정식 아니고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식 전체에 있는데 이쪽이 상수여야 된다고요. x가 없는 형태입니다. x가 없는 형태고 상수는 보통 c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논다면 안에 있는 친구가 c의 음수배한 것과 c의 사이에 오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c는 양수라는 가정하에 풀어요. 절대값의 결과물이 음수보다 작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똑같이 절대값 fx가 있는데 상수 c보다 이번엔 커요. 그렇다면 안에 있는 친구가 역시 양수해야 돼요. c보다는 크면서 또는 fx가 이번에는 c보다 마이너스 c 음수배한 것보단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절대값의 결과물들이 이런 친구들 위에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외우는 이유는 좀 더 빨리 풀려고 해요. 빨리 풀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뭐 본인이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지 양끝인지는 생각해서 몇 개의 수를 넣어본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외워놓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거. 이 바깥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 x가 들어있는 구조면 어쩔 수 없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양일 대 음일 대로 나눠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선생님이 부등식은 뭐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절대값도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좀 드릴 거고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에서 쓰이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꽤 많이 나와요. 100%까지는 아닌데 꽤 많이 나와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1차의 절대값 쉬운 형태의 부등식 문제예요. 좀 특이한 형태가 됩니다. 특이한 형태가 돼서요.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6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로 해보죠. 이걸 구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고 나오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건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 빨라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걸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나눠서 문제 풀면 이제 식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식을 안 찾아도 되는 문제는 사실은 일일이 범위를 나누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세요. 자 절대값 안에가 1차로만 이루어져 있고 바깥에 미지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있어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없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절대값을 벗긴다고 해서 차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죠? 차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줄어들진 않지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뿔마가 생기면서 붙어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미지수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늘지 않는다가 이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이 늘지 않는다면 1차나 상수예요. 근데 1차와 상수 모두 뭐냐면 그림이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그려져요.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0으로 이거 방법이에요. 방법.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찾아줄 거예요. 아까 범위 나누던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즉 x가 마이너스 3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부터 하자. 자 마이너스 3을 할 거고 우린 지금 하려는 게 이 그래프를 그리려는 거예요. y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 이걸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 마3을 집어넣을 거예요. 얘 때문에 마3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마3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인지는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식에 대입해 볼게요. 이 식에 x에 마3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4인데 절대값 씌워서 4 마5인데 절대값 씌워서 5 이건 0이죠. 그럼 4, 5, 0이니까 얼마 돼요? 9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9 조금 밑에 그려야겠네요. 마이너스 3,9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마3이면 여기쯤 9 그래서 마이너스 3,9를 무조건 지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1을 집어넣을 거예요. 얘를 0으로 만드는 1을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1, 절대값이니까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4, 절대값이면 4.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됩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여기쯤 있을 거예요. 1,5. 그 다음에 2 집어넣을 겁니다. 2 집어넣으면요. 이것 때문에 2 집어넣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1, 0, 5. 얼마예요? 6이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벗어도 절대 차수가 늘어나진 않는다고요? 직선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근데 그 직선으로 그려지는데 식이 변할 수 있는 점들이 방금 이야기한 x가 마3일 때, 1일 때, 2일 때인 거예요. 그러면 마3하고 1일 때 사이는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요. y축과 만나네요? y축과 만나는 거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입니다. x에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얼마예요? 1, 2, 3이에요. 6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1일 때 변하고 2일 때 식이 변할 수 있는데 1과 2 사이에서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2보다 클 때 있겠죠? 2보다 클 때 이후로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있는 아무 값이나 인 3을 찍어볼 겁니다. 자,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3 집어넣으면 2, 1,
6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9죠. 얘랑 똑같은 높이에 떨어지다. 그래서 여기 3,9. 여기를 찍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숫자 2 이후에는 안 변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전도 안 변해요.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거나인 마이너스 4를 직접 넣어볼 겁니다. 여기다 마사 집어넣으면 5, 마사 집어넣으면 6, 마사 집어넣으면 1. 그러면 12 한참 위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쯤 있는 마사, 12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 친구의 누구? y-값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네요. 여기 6 있고 아까 여기 6 있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6보다 작은 건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x-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x의 범위는 0과 2 사이. 등호 있네요. 6이어도 되겠죠? 6이어도 되겠죠? 등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점 딱딱딱 찍고 그림 그리면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게 필요해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변수가 하나 더 나와서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혹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려내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친구들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연결을 한 거고 0이 되는 포인트 외에서는 그래프의 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으로 1차 혹은 상수 형태인 직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숫자를 잘못 써서 개오래 걸렸었던 14-6의 3번 있죠. x 플러스 1 더하기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 했으니까 이게 6보다 큰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건 3개짜리지만 이거 2개짜리죠? 이게 훨씬 편한 겁니다. 그러면 는 y 해서 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친구는 절대값 안에 있는 걸 0으로 만드는 게 얼마랑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거고요. 3 여기쯤 있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0, 얘는 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 3 집어넣으면 요거 4고 요거는 0이네요. 그러면 여기쯤 있는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그냥 직선으로 이거 똑같은 높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어 볼까요? 4 집어넣어 바로 옆에 있는 거 4 집어넣으면 이제 요 3 이후에 그대로니까요. 4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5고 1이에요. 6이네요. 그러면 여기쯤 있는 4,6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한 칸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3 아니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다음에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6이네요. 그러면 여기쯤 있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우린 이 그림에 y-값이 6보다 큰 걸 찾는 게 메인 목표입니다. 6이 여기 있죠? 6이 여기 있죠? 6보다 큰 건 이 그래프에서 얘네들입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4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다 또는 x는 4보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지금은 우연히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에 7, 8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걸로 못 구하죠? 그럼 그땐 식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의 변화가 오는 데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여기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죠.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라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식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식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요.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일일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문제는. 어렵죠? 절대값 문제. 여러분이 느끼기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은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만약에 본인이 이걸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안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것뿐입니다. 귀찮아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는 어쨌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풀어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빨리 풀기 위한 추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모른다고 곱셈 문제 못 풀진 않잖아요. 귀찮은 것뿐이지. 여러 번 더 해야 되니까 귀찮은 것뿐이지 못 풀진 않죠. 자, 이렇게 됐고요. 오늘은 이론은 이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등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 다 정의가 새로 되는 거라서 있구나 정도로만 가시면 되겠고요.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문제 14-8번 보시면 max하고 x, y가 있어요. 그래서 max, x, y는 뭔지 이거 문제 새로 나온 친구죠. 새로 나온 친구라서 이게 뭔지를 설명을 썼어요. x랑 y 중에 x가 크거나 같으면 x를 내보낼 거고요. x랑 y 중에 y가 크거나 같으면 y를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저대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둘 중에 큰 수를 내보내는 걸 맥스 함수라고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쓰겠대요. 문제에서 그냥 쓰겠다 그러니까 아, 쓰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늘 쓰는 거라서 모두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칙연산처럼. 그러니까 문제에서 따로 정의를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민 함수라는 것도 있네요. 민하고 x, y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x랑 y 얘는 뭐냐면 음수배래요. 뭐에? max의 음수배인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음수배래요. 됐죠? 그러면 min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max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문제 처음 나왔잖아요. min하고 숫자 넣어볼게요. min하고 1, 3이 와 있어요. 그럼 얘는 이 문제에서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그렇다니까 얘는 마이너스 음수배에 max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음수배를 하래잖아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우리 구해야 되는 건 max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그건 x에 마이너스 1 들어온 거고요. y에 마3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해야 되는 건 마이라고 마3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 큰가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중에.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큰 걸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됐나요? 근데 그거의 음수배에서 내보내는 게 민 1, 3의 최종입니다. 1이네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는 없어요. 그냥 문제수 시킨 대로 따라간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네요. 민 A, B 이렇게 돼 있고 콤마 A 해서 이 결과물들이 max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안에 있는 것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이거부터 해줄 겁니다. min A, B라고 요거부터 해주면 min A, B부터 해줘 볼게요. 자, A랑 B 중에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문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스 나눠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랑 B 중에 A가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min A, B는 A가 됩니다. 됐죠? 자, 가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주어진 친구는 뭐가 되냐면 max하고 원래 min AB가 와야 되는 min AB 자리에 A를 쓰겠다고요. 그리고 콤마 B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틀렸어. 미쳤나봐. 이러면 min AB는 미안해요. min AB는 마이너스 max AB였죠. max 음수 A 음수 B였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A랑 B 중에 A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는 서로 음수배한 거잖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겠죠. 맞죠? 그러면
맥스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마이너스 B가 더 크다고요.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이거에 의해서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B네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맥스 된 다음에 요 민 A, B 자리에 B가 오고요. 콤마 A가 옵니다. 그럼 맥스는 결국 둘 중에 큰 걸 내보내는 건데 A랑 B 중에 누가 크다고 그랬어요? 모든 가정의 이야기는. A가 크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A가 된다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이야기도 해보죠. A랑 B 중에 누가 큰지 몰라서 A가 크다고 했는데 A랑 B 중에 이번엔 B가 크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민 A, B부터 다시 해보죠. 저 안에 있는 민 A, B부터 민 A, B는 뭐가 되냐면 음수배 맥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예요. 아까 전처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이 친구의 음수배란 거니까 등호의 방향이 변하죠. 그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마이너스 A가 더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A로 나오는데 그 앞에 음수가 있죠. 그래서 민 A, B는 이 순간 A가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주어진 맥스 함수는 뭐가 되냐면 맥스 함수는 A,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A니까요. 그럼 A랑 A 중에서 큰 걸 가져올 건데 둘이 같으니까 그냥 A가 나오겠죠. 그럼 A랑 B 중에 A가 커도 A가 나오고요. B가 커도 A가 나와요. 그럼 언제나 A가 나오니까 굳이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겠죠. 이거의 답은 케이스에 관계없이 늘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걸 보고 시키는 형태를 따라갈 수 있냐, 그건 겁니다. 됐죠? 네. 맥스 함수랑 민 함수가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시키는 걸 따라한다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등식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냥 함수예요, 함수. 네, 함수인데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 넣은 것뿐입니다. 됐죠?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맥스는 크지 않은 거 가져온다. 민은 작지 않은 거 가져온다. 아니에요. 그건 문제 정의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민이라고 쓰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럼 미친놈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풀이 14-9번 보겠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더워요? 밖에 영하 13도인데? 잠깐만. 뒤에 창문 좀 그럼 잠깐 열어볼까요? 창문 조금 열었다가 어느 정도 평소에 잘 안 쓰니까 아픈 겁니다. 평소에 써보세요. 네, 그럼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 자, 기본 문제 14-9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할게요. 자,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역시 이것도 변형해서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풀이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형화된 형태의 풀이가 아니에요. 문제에 우선 새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새 자연수라고 나왔으면 같아도 돼요? 무조건 달라야 돼요? 같아도 돼요. 달라야 되려면 서로 다른 새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없죠? 그러면 이건 같을 수도 있다예요. 같다는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다입니다. 근데 새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대요. 그리고 그 새 자연수를 문제에서 ABC라고 놨는데 여기까지는 설정을 해줬어요. ABC인데 이렇게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를 살렸습니다. 등호를 살렸어요. 이걸 곱하고 합이 같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이 뭐랑 같다? ABC랑 같다예요. 자, 미지수 몇 개인가요? 식은요? 그러면 이건 부정방정식입니다.
미지수 3개의 식은 하나인 부정방정식이요. 부정방정식의 해법은 뭐였냐면 기억납니까? 부정방정식의 정수근의 해법. 실수 말고요. 실수는 보통 판별식 쓴다고 그랬고요. 정수근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은 0 이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되게 많은 형태 중에 하나였고 결국엔 잘 정리해서 제한사항을 좀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제한사항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나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는 정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사실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요.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에 그래서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양변을 여기까지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C로 나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처음 보고 이걸 생각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C로 나누래. 나눈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죠. 나누면 요거부터 적을게요. A, B는 요거 적으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입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A, B가 뭐보다는 큰데 중간 없어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뭐가 나왔었냐면 부정방정식이다 나왔어요. 부정방정식이다까지 나오고 나서 나눴대요. 나눠서 무슨 일이 어떤 조건을 쓸 수 있을까인 건데 C가 세 수 중에 제일 큰 수예요. 그러면 제일 큰 수분의 제일 작은 수니까 C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인 거예요.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곱하기잖아요. 곱하기죠. 혹은 이 곱하기를 덧셈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의 범위를 구해서 더한다면 사실은 A 곱하기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부등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C분의 A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수분의 가장 작은 수예요. 근데 자연수분의 자연수죠. 네. 무조건 얼마보다는 큰가요? 자연수분의 자연수니까. 0보다는 0보단 무조건 크겠죠. 0일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이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보다는 작을까요? 인 건데 큰 수분의 작은 수예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고요. 1보다 1보다 작죠. 근데 A랑 C가 같을 수도 있나요? 조건 보세요. 같을 수도 있나요? 있죠. 그러면 1보다 작은데 만약에 A랑 C랑 같다면 같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의문이 들죠. 0일 수도 있나요? 이게 0이 되려면 A가 얼마야? 그럼 A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C분의 A의 범위는 얘입니다. 그럼 똑같이 C분의 B의 범위도 큰 수분의, 제일 큰 수분의 중간수니까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네. 됐죠? 그럼 거기에 1까지 더한 거예요. 1. 1은 그냥 1이죠. 그럼 문제에서 하나, 둘, 셋을 더했어요. 그래서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은 하나, 둘, 셋을 더한 1보다는 큰데 하나, 둘, 셋을 더한 3보다는 작을 거고요. 이 둘엔 등호가 있네요. 그럼 거기에 1까지 더했으니까 3일 수도 있겠네요. 이 두 개엔 등호가 없네요. 그럼 거기에 1을 더했으면 1일 수는 없는 거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건 선생님이 논리 구조 그냥 따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근데 우리 이걸 다른 문자 뭐라고 썼어요? A, B라고 썼잖아요. 그럼 A, B의 범위는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A, B가 뭐였어요? 두 자연수의 곱이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결과물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자연수의 곱이니까. 자연수가 나오겠죠. 네. A, B의 범위 나왔는데 A 곱하기 B는 자연수라고. 근데 곱해서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A, B가 얼마일 수 있어요? 2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A, B가 얼마일 수 있어요? 3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 중엔 B가 더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A가 1이면 B가 얼마? 2인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C는 얼마가 되나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C는 1 곱하기 2 곱하기 C. 3 더하기 C는 2C예요. 넘기면 되겠네요. C는 얼마? 3. 3이죠. 그럼 대소관계 만족하나요? 됐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A 곱하기 B가 3이에요. 그럼 A, B 있어요. A가 1, B가 3일 수밖에 없겠죠. B가 더 크거나 같은 수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됐죠? 자, 그러면 C가 얼마인지 볼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C는 1 곱하기 3 곱하기 C예요. 그럼 4 더하기 C는 3C니까 넘기면 2C는 4. C는 얼마예요? 2C는 4니까 C는 2가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의 최초 조건을 만족시키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문제랑 완전히 다르죠? 네, 공식 같은 거 없어요. 이런 건 적절히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C로 나눈다를 생각하는 게 이 문제에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나머지는 범위를 찾는 이야기. 그래서 부등식 파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됐죠? 사실은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킬러 문항 같은 걸 잘 풉니다. 조건들을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근데 지금 배운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을 막 만들어내는 게 쉽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본인의 추리력, 연산 능력에 도움이, 연산 능력은 아니겠구나. 추리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다 나갔어요. 진도는 다 나갔는데 밑에 유제 14-10을 선생님이 숙제로 낼까 하다가 못 풀어올 것 같아가지고 안 내줬거든요. 숙제로 낼까 하다가 이걸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뺐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2분 정도 고민하고 선생님이 풀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유제 14-10번 한번 보세요.